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천안함 사건. 해저 45m에 45일간 잠겨있던 CCTV 영상 복원. 링스 헬기 추락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하드디스크 복원. 3.20 전산 대란 당시 마비된 전상망의 데이터 복구까지 국가적 사건들의 숨은 공로자. 복구율 70%, 세계 5위권의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데이터 복구 솔루션의 최강자. 영상 복구에 대한 특허는 국가수와 명정보기술 두 군데가 유일하고요. 26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최고의 기술력.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책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데이터 복구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데이터 복구 전문 기업 명정보기술입니다. 아, 이거 디스크 긁혔고, 어우, 이건 또 찍히고. 야, 이건 뭐? 응?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 다해 성경석입니다. 방금 제가 보면서 이렇게 지나왔던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정보들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이 깜깜해지죠. 이럴 때 만약 이 데이터들을 되살려낼 수만 있다면 구세주가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의 대명사, 디지털 명의로 불리는 우리의 강소기업 명정보기술의 마법 같은 기술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컴퓨터가 찍혔는데 이거 빨리 맡겨야겠다 여기. 어? 펄펄 끓는 폭염 속에서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려는 인파로 가득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그런데 행복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 찍으려고 갖고 들어갔는데 빠뜨려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문서들만 다 날라갔었죠. 그래서 휴가철 물놀이의 필수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방수팩.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치길 수도 있습니다. 렌트 고장났어. 고장났어. 안 켜져? 아, 방수팩에 넣었는데 물이 왜 들어가? 아, 몰라. 고장난 거 같아. 아, 이거 방수팩에 핸드폰 놓고 물놀이 하다 왔는데요. 이게 핸드폰이 안 켜져요. 출근하고 며칠 동안 와서 같이 놓은 사진도 다 다 없어지고, 그리고 공인증서도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복구만 됐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명정보기술 부산 지점은 무척 바빠집니다. 물에 젖은 휴대폰을 들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줄을 잇기 때문인데요. 방수팩에 핸드폰 넣어놨었어요. 근데 방수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핸드폰 젖어가지고 핸드폰 켜보려니까 안 켜져가지고 사진 진짜 중요해가지고. 오늘도 짠 바닷물 맛을 본 뒤 먹통이 된 휴대폰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오시는 게 추락이세요. 이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셔가지고 파손이 되시는 경우, 행락철이 되시면은 이제 뭐 소나기를 만나셨다든지 또는 방수팩에 넣었는데 바다에서 빠뜨리셨다든지 해서 70% 이상이 그런 침수권으로 들어오십니다. 오히려 파손보다는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작업하는 데는 어려워요. 휴대폰 뒷면 뚜껑을 열면 보이는 조그만 데이터 칩. 이걸 조심조심 분리해낸 다음 거기에서 데이터를 되살려내는데요. 익사 상태였던 데이터, 과연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아났을까요? 다행입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소중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네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안 될까봐 그동안 제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핸드폰은 못 써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복구가 돼서 이제 걱정했던 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기쁩니다. 이번엔 DVD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저 동영상 파일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만 하는 야속한 에러 메시지. 그 심정 다들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알고 보니 원인은 DVD 표면이 손상된 것에 있었는데요. 간단한 조치를 거쳐 동영상 파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너무 소중했던 자료들인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복구가 돼서 놀랬고요. 만약 중요한 회의 자료가 날아갔다면 어저께까지 다 사용하다가 오늘 아침에 딱 켜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문서들인가요? 몇 날 며칠 공들여 작성한 중요한 문서들이 몽땅 날아갔다.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외상하다가 갑자기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지금 회사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복구실만 들어가면 신기한 마법이 펼쳐지겠죠? 물에 빠지고 떨어지고 긁히고 이유 불문, 상태 불문, 명정보 기술은 모든 데이터를 되살려냅니다. 충북 오창 산업단지에 위치한 명정보 기술. 이곳 본사를 비롯해 전국 각 지점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복구 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 연간 2만 건에 달하고요. 복구 성공률은 평균 70%대, 10건 중 7건은 복구에 성공한다는 얘긴데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상급 수준입니다. 국가적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명정보 기술. 천안함 사건 당시 CCTV 영상 복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해저 45m에서 45일간 잠겨 있으면서 각종 뻘과 염분에 오염된 데다 알루미늄 원판까지 하얗게 부식된 하드디스크. 해외 전문가들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명정보 기술. 여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의한 부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또 그 부식된 그 침전물들이 또 미디어에 고착이 되면서 굉장히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작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알코올, 증류수, 초음파 세척에 이어 표면에 엉겨붙은 이물질 제거를 위한 특수 용해 기법도 사용됐습니다. 거의 열흘 넘게 밤샘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거의 2주 정도 만에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 사건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컸지만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매달렸던 작업. 그렇게 복원된 영상은 천안함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명정보 기술이라는 이름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성공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링스 헬리콥터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속정 투척과 이 밖에도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에 일어난 링스 헬기 추락 사건. 2014년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 급류에 버스가 휩쓸리면서 침수된 창원 버스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줬고요.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해 주요 언론사와 기업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전산 대란까지. 국가적 재난 때마다 명정보 기술은 원인 규명과 사후 수습의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데이터 복구 분야의 최강자 명정보 기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최강의 전문 인력입니다. 본사를 비롯해 전국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터 복구 전문가와 연구 인력은 총 60여 명. 평균 5명 내외인 타업체에 비하면 수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팀장급들은 15년 이상 다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엔지니어들은 바로 데이터 복구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입사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 기술부서인 RS 부서에서 단연간 또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차출을 해서 복구팀에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의 전문 인력이 실력을 마음껏 뽐내려면 그에 걸맞은 환경도 중요하겠죠. 1등의 비결, 두 번째는 최적의 복구 환경입니다. 700평방미터에 가까운 클린룸은 명정보 기술의 자랑거리인데요. 하드디스크는 초정밀기기로서 외부의 환경의 변화나 먼지의 유입, 온도, 습도에 매우 민감한 기기로서 클린룸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됐을 경우 디스크의 플래터라는 곳에 먼지가 유입이 되거나 기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 표면에 손상을 입거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클린룸에서 작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항온, 항습 시설을 통해 적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클린룸. 클린룸에 들어가려면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합니다. 재채기나 호흡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출입이 허락됩니다.
정전기 방지는 물론 외부 공기도 완벽하게 차단된 클린룸. 말 그대로 티끌 하나 없는 곳입니다. 청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클래스라고 하고요. 저희는 100클래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라 하면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들이 100평방미터에 100개 이하가 있을 때 클래스 100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클래스 100은 LCD나 반도체 생산시설의 청정도와 같습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사실요, 자재 창고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자재 창고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300여 종의 하드디스크의 부품들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부품 생산이 되지 않는 하드디스크도 이곳에선 부품 교체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제품으로서 이거는 85년대 중반에 나온 가정용 PC에 들어갔던 하드디스크입니다. 40MB입니다. 지금 흔히들 가정용에서 쓰시는 노트북 1테라 25,000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정보 기술이 최강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26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입니다.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은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환자가 병원에 오면 우선 기본적인 증상들을 체크해 어디가 아픈지를 파악한 뒤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에 들어가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술을 해야 하나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하드나 디스크 아니면 PCB가 손상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증상에는 뭐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서 뭐 삭제가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정신과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부품을 갈아 끼우거나 원판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수술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치료는 컴퓨터의 뇌에 저장된 기억의 파편들을 찾아내고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삭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 목록에서는 삭제돼서 데이터가 안 보이더라도 실제로 이제 하드 안에는 사용하던 데이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삭제가 됐던 흔적이 있는 데이터들 중에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륜과 경험이 많은 이름난 명의처럼 노련한 기술력으로 데이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준 명정보 기술. 이만하면 디지털 명의 맞죠? 기술력의 차이는 CCTV 복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설마 지금 진짜로 불을 붙이시려는 건가요? 실제로 화재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내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영상을 훼손하기 위해 불에 태울 경우 CCTV 복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거 실험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서 건져낸 하드디스크. 뜨거운 열기로 인해 겉면은 물론 안에도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자국과 눌어붙은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 어느 한 장면도 훼손 없이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복원된 CCTV 영상. 데이터 복구 기술은 최근 들어 특히 수사와 관련해 보다 완벽한 수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각종 데이터들의 법적 증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범죄 증거 자료를 법의학 개념으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과학 수사에서 사체 검안하듯이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충격을 던져줬던 CEO의 청부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휴대폰에서 복구해낸 문자와 SNS 내용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었죠. 이 밖에도 기업 기밀 유출 등 각종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도입되면서 수사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는 데이터 복구. 그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을 비롯해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준 바 있는 명정보 기술은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 국제공인분석관 자격증을 지닌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명정보는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 경찰하고 이제 업무 협조 관계에서 명정보 기술의 그 우수한 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전수받아서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정보 기술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를 암호화한 다음 해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 수법인데요. 명정보 기술은 보안 업체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다른 주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랜섬웨어 팀을 구성해 새로운 복구 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답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복구가 안 되는 부분들, 기존에는 복구가 안 되던 부분들을 새롭게 복구를 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소문난 명의를 찾아가는 법이죠. 일본에서도 직접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ハードディスクの症状って認識不可ですか？それとも異常など 데이터 복구 솔루션 분야 국내 1위, 아시아 1위, 더 이상 적수가 없는 명정보 기술의 무대는 이제 세계입니다. 수출하는 것은 제품이 아닌 기술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액이 2,400만 달러가 넘고요.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서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지 기업과의 기술 합작을 통해 로열티를 받고 복구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해온 명정보 기술. 중국, 태국, 인도를 비롯해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알제리까지 전 세계 15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2012년 제조업이 아닌 업체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빛낸 올해 무역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명정보 기술은 데이터 복구 기술 분야의 기술 강소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보안 기술과 데이터 복구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기술을 전파하는 등 그 면모를 충분히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되었습니다. 26년 전 단 3명으로 시작해 데이터 복구의 대명사가 된 명정보 기술. 그 뒤에는 오로지 기술 하나로 승부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명정보 기술의 이명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인자한 인상이셔서 우리 저 대표님 고향이 충북 괴산이십니다. 네네. 어렸을 때 괴산 천재라고 불리셨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뭐 2등도 한번 안 해보고 9년 동안 내리 1등만 하고. 전교 1등? 예, 반장 다 하고 어린이회장, 학생회장 다 해서 글쎄 뭐 천재는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예, 겸손한 천재신데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러셔서 결국 이제 고등학교를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는 구미에 있는 금호공업고등학교라고 전국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들어가는 금호공고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 전교 1등들만 간다는 바로 그 금호공고. 전교에서 1등했던 학생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학비가 학비 면제고 출소 생활하고 또 뭐 대부분은 뭐 다 집안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는 다 잘하던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는 학교였었습니다. 1972년 동양 최고의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국립금호공업고등학교. 금호공고 출신들은 이후 각종 국제기능대회를 휩쓸며 공업 입국의 최선봉이 되었는데요. 금호공고 입학, 그것이 앞으로 걷게 될 기술인 인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 입학할 때는 해외, 일본 유학 공부를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1학년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군대에 가서 5년 동안 복무하는 거로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바뀌었군요. 그러면 이제 군대 생활 마치시고 바로 이제 또 기술 있으시니까 기술 현장으로 가셨겠네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시골 집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졌죠.
집에서 되게 힘들어하셨겠는데? 부모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셨던 것 그러실 같습니다. 수 있죠. 그래서 뭐 수소문 해가지고 전설회사, 전기공사하는 회사에 저를 취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기사가 공사하는데 도와주는 도우미 더라고요. 명일동, 서울이요? 상호동, 예. 아, 서울. 그쪽에서 아마 거기에 지금 있는 전봇대 한 반은 저희가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님이. 전역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대기업 입사에 실패하면서 경험한 첫 좌절의 아픔. 한때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건만 기껏 막일꾼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후 무슨 일이든 겁내지 않고 도전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정식으로 이제 직장에 취직한 건 언제? 83년 2월인데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마그네틱 테이프 헤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직을 모집한다. 오빠도 한번 와보겠느냐. 29살 때예요. 아, 늦게. 29살 때 그 회사에 고졸 초임을 받고 그렇게 들어갔죠. 당시에는 특히나 고졸과 대졸의 차별이 심했던. 급여도 한 반밖에 안 돼, 반이 채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급여를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제가 그걸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97,500원을 받았습니다. 고졸 초임이 이제 97,500원. 그러면 아마 대졸은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정말 이렇게 배 있었던 걸 알고 있게. 그래도 제가 농사 지을 때보다 또 서울에서 전기공사 할 때보다 이런 큰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산 업무를 하는 건데 생산은 단순하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흥미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캐비넷을 한 2캐비넷 정도를 거의 쓰고 해석을 다 탐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분야에서는 제가 이제 1등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전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 안 되게끔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드디스크 수리 잘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이제 퍼졌겠어요. 이제 미국 회장님이 이제 총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에서 큰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오셨는데 이게 랩탑이 고장이 나시니까 먼저 중요한 고객들은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큰일 났다 문제가 있으니 중요한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본사의 회장.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It's not working. Why is this not working? What's wrong? I don't know. It's very important I get that information. 이주임, 예, 일로 와보겠어. 네, 이 컴퓨터 다시 어떻게 작동되게 할 수 있겠나?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걸고 꼭 고쳐버리라.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마음껏 발휘했는데요. 금방 한 10분 만에 고쳤는데 그걸 또 쉽게 갖다 고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쳐놓고서 한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잘 고쳤다. 네, 고쳤습니다. 아, 그래? 마법처럼 작동이 잘 되는 컴퓨터. 가장 놀란 건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미국인 회장이었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인정받으시면서 승승장구하셨는데 창업은 그러면 언제 하신 겁니까? 미국 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생산 현장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다른 저희가 없고 그냥 그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을 그냥 밖으로 갖고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리로 그때는 계속. 처음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리만 가지고 했을 때 이제는 이제 복구도 하시지 않습니까? 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이 수리보다도 그 당시 이제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하면 보통 8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때인데 근데 어느 날 내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 데이터를 좀 살려달라. 저기요. 여기 있는 게 다 날라갔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회사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지금. 아니 하드디스크 수리가 아니라 이 안에 저장된 내용을 돈은 제가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라도 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국내 데이터 복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데이터 복구 이런 그 개념조차 없을 때 아닙니까? 국내에? 당연하죠. 그때만 해도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정말 고칠 수 있어 이럴 때고 그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살린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때였고 원래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잘해서 그걸 사업화해야 오래 갈 수가 있지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아무리 잘 돼도 오래 갈 수가 없다. 국내 최초가 많은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국내 최초고 데이터 복구 국내 최초 그다음에 LCD 판넬 수리도 국내 최초고 또 SSD 개발도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2년 이상 먼저 개발을 했던 국내 최초였었고요. 국내 첫 하드디스크 수리 전문 업체로 출발해 데이터 복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연 명정보 기술. 다음 도전은 LCD 복구였습니다. LCD 패널에 흠집이 가거나 수직, 수평 라인에 발생한 불량과 떨림 증상들을 수리 복구하는 것인데요. LCD 도입 초기라 수요가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몇 년은 주춤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급이 많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다 이제 우리 이제 모니터가 다 LCD로 바뀌고 테레비가 다 이제 LCD로 바뀌면서부터는 그쪽 수요가 많았죠.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에 성공한 명정보 기술. 현재 삼성, LG 제품의 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동시에 기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LCD에 이은 다음 행보는 차세대 저장 장치로 불리는 SSD의 국내 최초 개발. 쉽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는 예전 레코드판에서 음악을 찾아서 듣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SD는 MP3 플레이어 파일을 찾아가지고 바로 듣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존 하드디스크와 달리 반도체의 전자신호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SSD. 전량 수입하던 것을 대기업보다 2년이나 앞서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 SSD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방습, 그다음에 방수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특별한 특수 SSD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명정보 기술의 SSD는 군사용을 비롯해 항공기 블랙박스나 지하철 신호제어기 등 특수 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면 1등 해야 한다. 혹시 1등 못 해보셔서 아쉬웠던 것도 있으세요? 평생 시험에서 2번을 떨어져 봤는데 한 번은 그 중학교 2학년 때 5.16 장학생 선발하는데 뭐 이렇게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교사 선생님이 제출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돈이 없을 때니까 가난할 때니까 야 그거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군대 제대하고 학교에서 삼성전자에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특채로다가 뽑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그 합격을 못한. 사실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말씀 전까지는 조금은 뭐 1등 지상주의 다 1등이면 어떻게 이런데 지금 좋아졌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고졸인 학력이 이게 살면서 이렇게 나를 위축시키거나 주눅들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책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능한국인 55로 뽑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뭐 대학교 나온 것보다 더 명예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뭐 요즘은 뭐 대학을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실력이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죠. 근데 앞으로는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최고의 기술인에게 주어지는 영예, 기능 한국인. 능력만으로 성공 신화를 이룬 주인공이 차지할 수 있는 우수 숙련 기술인에 선정된 이명재 대표. 학력의 벽을 뚫고 기술 장인으로 우뚝 선 그는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명정보 기술의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 데이터
관리, 서비스 회사로서 좀 거듭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뭐 데이터 복구로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 관리, 뭐 이런 백업, 삭제, 보안 이런 종합 전문 회사로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명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게끔 글로벌 명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회사 직원들이 늘 행복할 수 있게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데이터 복구의 역사를 써온 명정보 기술. 이제 명정보 기술은 글로벌 명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상 복구에 대한 특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라고 보통 하죠. 국과수와 명정보기술 두 군데가 유일하고요. 연구소 그 자체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거기서 그 창출된 기술 혁신적인 제품들이 다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뽑는 거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있는 직원들은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꼭 해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같은 게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직원을 저는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되살리는 디지털 명의가 되는 그날까지 명정보기술 화이팅!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 하지만 최근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다양한 유해가스들이 배출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가 바로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처절한 심정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성공해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기업과 손잡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산업 분야 전문 기술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기술력을 공개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해서 머물지 말고 지금 한시라도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기회가 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갔던 것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하자.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